안녕하세요. 비례행사 브이로그의 권한 팀장입니다. 오늘 파주 운정 인근에 대단지로 형성이 되어 있는 이 단독주택 현장에 5,500만원 할인된 4억 9,500에 분양하고 있는 단독주택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쇼츠로 먼저 소개를 했었던 집이고, 오늘은 풀영상입니다. 가격대가 복층 빌라 가격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현재 파주 야당동에 분양하고 있는 복층 빌라의 가격이 4억 중반에서 4억 후반 정도 이 평균 가격으로 분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 집이 4억 9,500이니까 복층 빌라 가격 정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도시가스도 되고 상하수도 기반시설도 오폐수 직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대에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한 단독주택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분양하고 있으니까 이 가격대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또 나와서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집 소개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상 시작할게요. 오늘 소개할 단독주택 이 앞에 있습니다. 4세대가 남아 있어요. 그런데 먼저 소개하는 이 집이 가장 작고 가격도 가장 낮습니다. 다른 집들은 이 집보다는 면적이 조금 넓고 분양가가 5억 중반대인데 그 집들도 가격 대비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 집 먼저 촬영하고 그 집들도 하나씩 소개를 해 드려 볼게요. 먼저 소개할 이 집은 전체 대지 면적이 52평이고 건축 면적은 다락방까지 36.5평입니다. 아담한 편이고 도시가스 난방, 상하수도 기반시설이 갖춰진 지역입니다. 이 가격대에서는 보기 드문 기반시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외장 마감은 스타코, 파벽, 징크 등을 사용을 했고요. 목조 주택입니다. 자, 오늘 소개할 집의 벙커 주차장인데요. 대형차 2대를 주차하고도 공간이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꽤 넓은 편이고 층고 또한 3천 정도 됩니다. 3m 정도 되니까 꽤 높은 편이고 수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전기 콘센트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도 있고요. 옆에 있는 대문을 열고 출입이 또 가능합니다. 계단은 쭉 뻗어 있습니다. 올라오면 이 옆으로 갔을 때 메인 마당이고, 이 옆을 보면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요. 그냥 자투리 공간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쪽에 문이 있죠. 보일러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보일러실이 바깥쪽에 있고요. 마당 쪽으로 가는 길에 보면 수도, 전기 콘센트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방화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을 열면 세대 현관은 좀 아담한 편이긴 한데요. 신발 수납은 6칸이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좀 여유있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따로 일괄소등 장치가 설치가 되어 있진 않고요. 삼연동 중문이 설치가 되어 있고 여기 앞은 불투명 처리가 되어 있네요. 자, 들어오면 바로 주방이 보이고요. 틀었을 때 거실입니다. 이 거실 사이즈가 가로 세로가 다 4천이 넘거든요. 이 집 면적에 비해서는 거실은 좀 여유 있게 만들어 놨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옵션은 따로 없어요. 뭐 시스템 에어컨이 있거나 스탠드 에어컨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향은 동향입니다. 정면에서 좌측으로 이렇게 틀면 이쪽이 다 동쪽이고, 우측으로 좀 많이 틀면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해가 이렇게 거실 쪽으로, 정면 쪽으로 좀 들어온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간이 지나면 비스듬하게 마당 쪽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가보면 앞에 집이 있고 옆에도 집이 있어서 뷰는 없습니다. 지금 이 옆에 있는 집도 남아 있는 건데요. 이 집도 제가 촬영해서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소개할 집의 메인 마당 공간입니다. 아담하죠? 예, 작은 편입니다. 뭐 식구가 많지 않으면 이 정도 마당만 돼도 충분하기는 한데 사생활 보호가 완벽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자, 옆에 화단 자리가 있어요. 뭐 예쁜 꽃을 심어 두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을 텃밭으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자투리 공간인데요. 이따 다용도실에서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돌아가는 길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주방을 볼 건데 주방은 안쪽으로 좀 깊은 편이에요. 자, 옆에 식탁 자리는 나옵니다. 4인용 식탁 놓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하고 이 아일랜드 식탁을 좀 짧게 만든 것 같아요. 조리대 공간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이 옆을 활용하시면 되니까 조금 여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메인 쿡탑은 3구 전기레인지, 그 위로 레인지 후드가 설치되어 있고 환기창 아래쪽에 싱크볼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기본 한 대인데 이 옆에 다용도실에다가 김치 냉장고를 놓을 수가 있어요. 공간이 좀 여유가 있는 편이거든요. 이쪽에다 두시면 됩니다. 저쪽에 수도가 있으니까 저쪽이 워시타워 자리고 이 옆에 김치 냉장고를 놓으시면 됩니다. 슬라이딩 중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건데 여닫이 문이었다면 또 김치 냉장고 설치하기가 어려웠을 텐데 슬라이딩 도어로 잘 분리가 되어 있고요. 문이 하나가 있죠. 그래서 열고 나가보면 여기가 이제 자투리 공간인데요. 이렇게 나가면 메인 마당으로 다시 이어지는 거고, 나와보면 작기는 하지만 그래도 쓸모가 있습니다. 분리수거함 여기다 놓고 활용하시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옆도 이렇게 돌아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다용도실까지 봤고요. 1층에 남은 공간을 마저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메인 욕실입니다. 환기창 있고요. 안쪽에 샤워 공간 확보가 되어 있고 칸막이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1층 메인 욕실이고요. 안쪽에 방이 하나가 있는데요. 방의 크기만 놓고 봤을 때는 작은 방은 아닌데 북박이장 때문에 메인 공간이 좀 줄었어요. 자, 요 정도 됩니다. 침대 갖다 놓고 침실로 쓰기에는 괜찮은데요. 북박이장 때문에 조금 공간이 협소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4칸짜리 북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열어볼까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도 이렇게. 그래서 기본 수납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1층 공간을 다 봤고요. 올라갈 건데 계단 아래쪽 서비스 공간이 있어요. 근데 작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잔짐 충분히 보관이 가능하겠죠. 선반도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네요. 계단은 85cm 정도 되니까 그래도 괜찮은 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적이 작은 집이니까 계단 사이즈는 이 정도가 딱 맞는 것 같기는 합니다. 올라오면 바로 우측에 2층에 메인 욕실이 있어요. 역시 환기창 있고요. 1층 메인 욕실하고 같습니다. 칸막이 형태의 샤워 공간 분리가 되어 있고, 이 정면에 문이 하나가 있죠. 여기 열어보니까 안쪽 방까지 드레스룸이 연결이 된 공간이더라고요. 자, 일단 공간 자체는 꽤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납 많이 가능해 보이고 환기창도 있고요. 옆에도 문이 있죠? 네. 방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자, 바깥에서 다시 보여드리면 바로 통로 쪽에서 드레스룸으로 출입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도 드레스룸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그러면 혹시 이 옆에 있는 방에 드레스룸이 없나 했거든요. 공용 드레스룸인가 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일단 그냥 드레스룸이 옆에까지 이어져 있다, 통로까지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2층의 첫 번째 방인데 여기도 메인 공간은 이 정도입니다. 요게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어요. 북박이장이 있는 건 아닌데 요게 이렇게 나와 있어서 공간이 살짝 협소해지기는 했지만 충분히 침실로 사용은 가능한 방입니다. 자, 창이 이쪽에도 하나, 맞은편에는 큰 창인데요. 여기 베란다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문을 열고 바깥쪽으로 나가서 가끔씩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막을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집이 있는데, 왜냐하면 친절하게도 이 앞집에서 이미 아래쪽을 막아놨어요. 그래서 저쪽에서는 이쪽이 안 보이고 이쪽에서는 저쪽이 안 보입니다. 별거 아니지만 돈 굳었죠. 예, 굳이 여기를 막을 필요는 없다는 거.
자, 2층에도 인터폰은 있습니다. 설치가 되어 있고요. 맞은편에 두 번째 방. 여기가 제일 큰 방이에요. 그래서 아마 안방으로 쓰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공간 자체 굉장히 넉넉합니다. 그리고 안쪽에 드레스룸 공간이 또 있어요. 자, 여기도 작지 않습니다. 이렇게 디귿자 행거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기 방 안쪽의 드레스룸에도 충분히 수납이 가능합니다. 환기창 역시 있고 이렇게 슬라이딩 도어로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 방에도 베란다가 있어요. 여기는 공간이 조금 넓어졌습니다. 아주 큰 건 아닌데요. 이렇게 보면 저쪽에 있는 베란다 공간보다는 확실히 조금 여유가 생겼고 전기 콘센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에는 수도는 따로 없습니다. 자, 여기 나와서 뻥 뚫린 뷰를 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마당 쪽에서 말씀드렸지만 사방에 좀 집이 있어서 뷰는 딱히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층에 있는 공간도 다 봤습니다. 좀 아담하죠? 마지막은 다락방입니다. 자, 다락방에 올라오면 이렇게 넓은 다락방이 한눈에 확 들어옵니다. 일단 공간 자체는 꽤 넓은 다락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층고가 높은 쪽 요 라인이 2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옆으로 갈수록 낮아지는데 요 등이 설치되어 있는 요 구간까지 오면 이제 제 머리가 닿습니다. 이쪽이 1m 75 정도 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락방의 공간은 난방이 아래쪽처럼 일반적인 난방이 아니고요, 전기 패널을 사용합니다. 다락방에 환기창 여기에 하나 있고요, 아래쪽은 채광창, 맞은편에도 환기창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는 걱정하실 게 없어 보이네요. 이렇게 해서 오늘 4억대 복층 빌라 가격 정도의 단독주택 소개를 했고요. 이어서 옆에 있는 5억 중반대 단독주택도 소개를 할 거니까요. 이 가격대 저렴한 편이거든요. 도시가스 되고 오폐수 직관인 지역이니까 괜찮다 이런 생각입니다. 물론 뭐 퀄리티가 아주 높은 그런 집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는 단독주택이 나은 것 같다. 복층 갈 바에는, 복층 빌라 갈 바에는 단독주택으로 가겠다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가격대의 집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첫 번째 집 소개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어서 두 번째 집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